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서 10,000명 죽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란의 리라화 가치가 한 3배 정도 추락을 했고요. 아르헨티나 지금 외환위기 파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나 미국 상공회의소가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로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김대중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480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직접 맞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270포인트가 폭락을 했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억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결론은 환율이 올라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왜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맞았고 외환위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저술했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느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서 10,000명 죽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란의 리라화 가치가 한 3배 정도 추락을 했고요. 지난 10년간 한 40배 정도 추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외환위기 파산했습니다. 2026년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환율이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997년도 2,000원까지 갔었죠. 1달러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1,600원을 찍었습니다. 1,600원 찍었던 2008년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면 40년간, 30년간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금융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됐었죠. 그래서 미국이 통화스와프로 우리한테 600억 달러를 해줬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700억 달러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결제가 되는 비중이 0.1%, 세계 35위에서 한 40위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20위까지만 발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태국이 한 10위 정도 되고 헝가리가 20위인데요. 우리나라는 0.1%로 한 40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제조업은 이렇게 강한 나라고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자동차의 대국이지만 원화는 이렇게 경쟁력이 약합니다.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바로 금융인데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외환위기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의 단기 채권을 가장 먼저 팔았던 게 일본이고 미국도 따라 팔았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국가 GDP의 22%밖에 안 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현재도 그렇고 97년도에도 그렇고 국가 GDP의 80%를 외환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 밑에 조그마한 섬나라죠. 국가 GDP가 8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외환보유고가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국가 GDP가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한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외환보유는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외환보유고도 낮고 두 번째는 한미통화수합을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억 달러가 직접 투자, 10년씩 투자되고 미국의 해양 조선업을 부활시킨다 그런 목적으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의 한 85% 정도 됩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한국과는 통화수합을 해주지 않는다. 정부가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미국이 왜 우리한테 한미통화수합을 해주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심스럽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입니다. 금년도에 한국의 국가부채율 52%입니다. 52%니까 아주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MF는 비기축통화국,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죠. 세계 40위권이니까 기축통화국은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달러, 유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영국의 파운드화 5개가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은
미국은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수 있는 돈을 기축통화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죠. IMF는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푸는 나라다. 돈을 많이 풀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죠.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올해 작년보다 국가 예산을 8% 올렸습니다. 728조입니다. 작년에는 추경 예산을 40조나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계속 확대 재정을 5%, 4% 이상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2% 올랐고 최저임금 올해 2.9% 올렸습니다. 정부가 8% 이상 재정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저는 오르고 있는 이유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2026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 취업률 45%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한다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것도 저는 책임이 큽니다. 전 세계의 법인세의 평균은 21%인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26%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1% 법인세를 올려버렸습니다. 26%가 된 거고요. 전 세계 평균은 21%고 미국은 21%에서 15%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 1위 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2026년도 금년이죠. 삼성전자가 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30조를 올해 더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들이 미국이 법인세를 낮춰주고 미국은 강력한 노조도 없습니다. 미국은 공무원들 원래 11만 명 해고했습니다. 미국은 법과 원칙대로 하죠. 그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엄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나 한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투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부르고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45%가 외국인 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 자꾸 외국 기업 아니냐 그러는데 롯데와 쿠팡 다 외국인들이 대주주입니다. 롯데는 롯데홀딩스 일본 대주주고 그다음에 쿠팡은 쿠팡 INC가 대주주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고 어느 나라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쿠팡은 한 30만 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배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고용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100%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주주는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이미.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현대자동차, 미국, 베트남, 인도로 계속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노조,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법인세 이런 것 때문에 공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국가와 국회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현재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길에 다니는 우버 있죠. 그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를 붙이는 겁니다.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대학생 청년들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해외 출장 가면 우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기존 택시보다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버를 금지시켰는데 택시 요금만 지금 2배 올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우버만 허용해도 여러분 청년들의 일자리 한 30만 개 이상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는 우버 타다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870년도 개화기 시절에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한국은 쇄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꼭 묶고 외국인들이 새로운 과학을 못 가져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20%를 공급하고 있고 반도체도 1등인데 아직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빨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이런 큰 흐름의 물결을 편성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버가 금지되어 있어서 저는 정부가 빨리 혁신해야 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5년간 매년 2%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3%, 인도가 6%, 7%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2%밖에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다. 저는 국회와 정부가 정말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이 728조인데요. 전체 예산의 10%는 국방비고 33%, 3분의 1은 정확하게 복지비로 나갑니다.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생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건 정말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또 선거 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 요양비라든지 또 기초생활지원비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비가 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되면 항상 복지비를 올리고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복지를 늘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5세 이상이 한 30%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표로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생산적 복지라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근로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복지비를 계속 늘리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채라고 부릅니다. 그게 올해 5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수자원공사 있죠. 이런 데는 전체 부채율이 한 100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은 부실이 많거든요. 특히 LH공사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니까 임대아파트처럼 보전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올해 순수한 국채는 52%, 그렇지만 공기업 부채,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2026년 1월 130% 정도 된다고 우리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외환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 외환보유고도 낮고 통화스와프도 한미 한일 두 개 다 없고 국가 부채율은 50%가 아니라 130% 정도 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오른다. 한국은행의 현재 외환보유고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00억 달러를 매년 투자하기로 한 거다. 외환보유고 4,300억 달러 중에 90%가 미국의 채권과 국채, 주식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미국에 간접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LG,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나라가 국가가 파산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연이자가 100%입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나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다. 한국과 대만이 똑같은 산업 구조입니다.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1948년도 중일 전쟁이라든지 국공합작을 해봤을 때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6천억 달러까지 비축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전쟁과 마찬가지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지만 IMF 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유발했습니다. 한국이 부실하다 이러니까 채권을 팔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IMF는 한 7천억 달러, 국제결제은행은 한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고 저는 아마 이렇게 상승 추세라면 올 연말에 한 1,600원, 내년에는 1,700원, 84% 확률로 계속 오른다. 그 시기는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직장만 열심히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1% 부자는 커트라인이 30억입니다. 부채 빼고 한국의 1% 부자의 평균은 55억입니다. 저는 제 방송을 보고 조만간에 여러분 1%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 우량한 1등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1등 기업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수십 개의 기업을 계속 사들입니다. 가장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돈 1,0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항상 권하는 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느냐. 저도 이제 88년도에 서울에 처음 유학을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동을 해가지고 저를 대학 보내줬어요. 비가 와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져라. 우리 어머니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비가 오면 일을 못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하숙을 못 해왔고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6만 원짜리 의자 올리고 자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간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고 재테크책을 한 100권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재테크 책을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썼고 또 생활 재테크에서 지금까지 책 한 10권 정도 썼거든요. 부자 되는 법을 제 경험으로 이제 써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청약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한 살 태어나면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청약 통장의 인정은 15세부터입니다. 15세부터 15년을 넣어야지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30살 돼야지 만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자녀가 한 살이다 그래도 청약통장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어주세요. 자녀가 15세가 넘었는데 아직 안 만들어줬으면 부모님이 잘못한 겁니다. 본인도 잘 모르니까 가입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줘라. 2만 원짜리 한 번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돈이 있다면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세요. 2022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둔촌 주공 미분양이 5,000세대 일반 분양이었는데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18평 6억이었거든요. 그게 계약금이 20%니까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넣으면 중도금은 다 대출해줬고 잔금은 전세가 한 7억 정도 합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8평 아파트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 그 집은 한 15억 정도 해요. 6억에 분양했는데. 그래서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강 이남 강동구까지 전부 다 아파트만 하나 분양받으면 10억, 20억 벌 수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청약통장은 3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넣어서 가입기간이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300만 원이 10억 원, 20억 원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SH공사, 청약홈 이 세 개를 꼭 가입해야 됩니다. 청약통장만 넣어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경제신문을 보든지 블로그나 카페에 가입해서 분양 정보를 보십시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분양에 대한 정보. 작년 12월에 잠실에 레미안 퍼스티지 분양을 했습니다. 15억, 20억, 25억. 당첨과 동시에 30억씩 남았습니다. 결론은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넣어라. 본인도 청약통장을 만들고 자녀들도 2만 원씩 청약통장을 넣어주고 자녀한테 얘기하세요. 너 2만 원 넣어줬다. 네가 취업을 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10만 원씩 쪼개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빨리 만들어주는 시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일시불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넣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통장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돈 1,000만 원이 있다면 미국 주식을 사라. 미국의 엔비디아, 구글, 애플,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다. 우량한 주식은 매년 30% 정도 수익이 납니다. 미국 국민들은 노후 대비를 70%가 주식으로 합니다. 한국은 부동산으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의 70%는 다 부동산, 미국은 국민들의 70%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 아파트 청약 통장으로 당첨되기. 두 번째는 미국의 우량한 주식 사기, 제일 빠르다. 세 번째, 다니는 직장에서 1등 되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1등이 되십시오. 경조사도 꼭 가고, 동아리도 가입하고, 사람들 모임에도 많이 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 내에서 1등이 되라. 삼성전자 부사장 연봉 50억입니다. 대기업 정말 많이 봤죠.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1등이 되십시오. 옛날에 꿈을 펼쳐라 해서 유학 가겠다 사표 내고 고생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1등이 되고 가급적이면 석사 박사 꼭 공부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석사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됐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고 사표 내지 말고 거기서 석사 박사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석사 박사 주말 수업도 있고 야간 수업도 있습니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 7천조고 애플이 6천조, 구글이 지금 6천조 따라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현대자동차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릴리 제약하고 바이오 신약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왜 좋은가 하면요. 엔비디아는 현금이 300조 정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10조씩 투자해 주는 거예요. 지분을 가져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800조고 현금이 100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공조기 회사 또 인수했고 공대생들은 삼성전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 애들은 미국의 1등 기업 들어가는 게 목표겠죠. 엔비디아, 애플, 구글입니다. 이와 같이 1등 기업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사들입니다. 구글은 유튜브를 사들였습니다. 10년 전에. 이와 같이 우량한 기업의 현금이 많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유튜버와 같이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업을 계속 1년에 수십 개씩 사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다. 저는
1등 기업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 개의 기업을 계속 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메타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메타는 우리가 왓츠업 만들었고, 인스타그램 다 메타 계열입니다. 우리가 빅테크나 플랫폼 기업은 회원 한 명의 가치를 20만 원 정도로 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죠. 80억 명 중에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한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40억 명 곱하기 20만 원 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량한 1등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1등이 바뀌면 구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전액 다 팔아가지고 구글로 바꿔야 됩니다. 1등 주식을 투자해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큰 증권사 순서대로 미래에셋, 삼성, 키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중에서 대부분 수수료가 비슷비슷한데 저렴한 증권사를 좀 찾아보시고, 저는 키움, 하남, 삼성, 미래에셋 이렇게 믿게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량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60개가 부도났습니다. 제가 1,000만 원 넣었는데 휴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국에는 매년 1%씩 부도가 납니다. 매년 100개가 상장이 됩니다. 우리가 상장을 IPO라고 부르는데요, 공모주 청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는 매년 1%씩 부도가 나고 60개 정도가 부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내리면 내가 어차피 매달 주식을 사잖아요. 월급날. 그러면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주가가 오르면 올라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의 90%, 한국의 10%, 헷갈리면 미국 주식만 사세요. 정부는 반대하겠지만, 정부는 가급적 국내 주식 사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글로벌 주식의 60%가 미국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한 주식을 앞으로 매달 산다. 그러면 주식 언제 파느냐? 결혼할 때, 집 살 때, 몸이 아플 때.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60세 은퇴하고 노후 대비를 위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 연금 401k라고 있습니다. 연금을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식 투자를 하게 되어서 보통 은퇴할 때 한 100만 달러, 200만 달러씩 가져나갑니다. 수십억씩 가져나가는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량한 미국 주식으로 노후 대비를 해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축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월급 받으면 25%는 1등 주식을 계속 사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금을 넣으면 3% 이자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평균 30%에서 100% 정도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축보다는 훨씬 이익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세요. 오늘 이 방송 들으면 꼭 실천해야 됩니다. 청약 통장 만들기.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으면 됩니다. 본인이 청약할 돈이 있으면 10만 원씩 매달 넣으세요. 300만 원이 넣으면 32평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600만 원이 넣으면 40평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넣어라.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월급의 25%는 무조건 1등 주식.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60개씩 부도가 납니다. 주식 투자에서 폐가 망신했다는 게 바로 부도난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에는 작은 종목들은 주가 조작을 많이 합니다. 주가 조작하면 평균 50억 정도 벌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으로 걸리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주가 조작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800조나 되는 시가총액, 미국은 7,000조나 되는 것을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세 조정을 피하려면 이런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제2의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책인데 이게 5,000원에 편했습니다. 전자책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드시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PPT하고 온라인 책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오면 핸드폰 번호, 이메일 다 있습니다.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읽고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법, 또 미국 주식을 왜 하는지, 또 일자 자산가가 되라. 우리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 저도 임대아파트 10년 살았지만 지금은 교수도 됐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직장만 열심히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한국의 1% 부자는 커트라인이 30억입니다. 부채 빼고. 한국의 1% 부자의 평균은 55억입니다. 한국에서 한 100억 정도 돼야지 부자라고 얘기하죠. 저는 제 방송을 보고 청약 통장을 넣고 1등 주식을 산다면 조만간에 여러분 1%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 아파트 당첨되면 30억 남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돈도 없다. 어떻게 내가 25억을 넣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일 작은 평수 하시면 됩니다. 18평. 잠실에는 10평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청약통장 절대 해약하지 마세요. 청약통장은 95% 제출해 줍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직장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가 9위라고 자랑하는데요. 1997년도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2, 3일 뒤에 나라 파산 선언을 했어요. 저는 조만간에 1,500원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원화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내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달러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30년 투자하면 1조 자산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월급 받으면 월급장이들은 월급날 월급의 4분의 1을 미국에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 1달러에 과거에 1,000원 하다가 지금은 환율이 1,500원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른다는 말을 쓰고 또 평가가 절하됐다. 달러 대비 원화가 평가가 절하됐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환율 인상 또는 원화의 평가 절하 같은 말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인상됐다 이렇게 말을 쓰죠.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가 9위라고 자랑하는데요. 1997년도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외환보유 충분하고 외환위기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2, 3일 뒤에 나라 파산 선언을 했어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나라 파산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고 했지만 2, 3일 뒤에 IMF 선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 우리 국민들 안심시켜 놓고는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도 문제없다. 한국의 외환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환율이 왜 1,500원 가까이 오르느냐 그걸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본인들은 미안하다 미국 주식 사지 마라 국내 주식 사라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외환보유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IMF는 7천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얘기했고 국제결제은행은 9천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했습니다. IMF가 비축하라고 했던 그 권고를 들었다 아르헨티나는 파산했습니다. 10번째 IMF가 권고한 것보다 더 많은 외환보유를 비축해야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우방국이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전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주국방,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충분한 외환보유. 저는 지금보다 우리가 한 1조 달러까지 비축해라. 넉넉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건전한 재정. 우리가 한국의 국가부채율, 순수한 국채는 52%, 공기업 부채 포함하면 130%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큰 원인. 세 번째는 한미 한일 통화사업 둘 다 없으니까 빨리 일본과라도 체결해라. 이재명 대통령 일본을 방문했는데 제가 연합뉴스와 권고했습니다. 한일 통화사업 700억 달러를 복원해라. 지금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직 일본과는 좀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작년에 1,000만 명이 일본에 갔고 300만 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일본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36,000달러, 대만이 4만 달러, 일본이 3만 5천 달러예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28%입니다. 일본은 내수 중심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은 미국과 일본은 통화사업부가 무한대 체결되어 있습니다. 외환위기 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엔화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0위권으로 매우 낮다는 겁니다. 결론은 환율이 가장 좋은 기준점이 될 것이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위기의 징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래 아마 우리 학자들은 1,550원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런 추세라면 1,600원, 1,700원 간다는 겁니다.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 추세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환율이 오르는 걸 보고 제일 위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고 주식에 내 투자하고 있다든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꼭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글로벌 주식의 비중 자체가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재 1,480원 찍었더라고요. 저는 조만간에 1,500원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 정권사 동원해서 미국 주식 광고도 못하게 하고 이벤트도 못하게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이 있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느냐.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스스로가 위험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가난을 구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은 나라를 믿지 마라. IMF 때도 정부가 거짓
거짓말을 한 겁니다. IMF 구제금융 안 한다고 했지만 이틀 뒤에 신청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한 50% 확률로 올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외환위기 30% 확률로 온다고 써놨습니다. 저는 외환위기가 오지 않게 막아야 되는 게 제 의무다 생각합니다. 97년도 왜 나라가 망했을까? 지난 20년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가 된 겁니다. 경제학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책을 썼는데 전문가의 말을 듣고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위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한국인들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만 경제도 바로 쓸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서 외환위기를 막자, 환율 상승을 막자 이제 그게 저희 취지다. 정부가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해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으면 환율 오르지 않습니다. 또 통화스와프도 맺으면 환율이 안정이 됩니다. 건전하게 국가 예산도 한 2, 3% 정도 물가가 2% 올랐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최저임금 2.9%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2, 3% 정도의 물가가 오른 수준 정도만 국가 예산을 증가한다면 한국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과거에 1,000원 하다가 지금 1,500원입니다. 내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주식은 전부 다 달러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급 받으면 월급장이들은 월급날 월급의 4분의 1을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십시오. 지금은 엔비디아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를 친다면 구글입니다.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1등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유튜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 구글을 사야 됩니다. 1등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 3번 바뀌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저는 월급의 4분의 1을 여러분들이 한 30년 투자하면 1조 자산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20대, 30대가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50%가 애플 주식입니다. 이와 같이 우량한 주식을 10년, 2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 환율 상승을 제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집을 가지거나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더라도 보전금은 다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주식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이 무조건 원화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란은 최근에 10년 동안 40배 정도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고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3배 이상 3분의 1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 자기 재산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만에 대해서 1인당 국민소 역전됐죠. 대만은 4만 달러, 우리는 3만 6천 달러입니다. 우리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드니까 기업을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주 4.5일제, 주 52시간제 전부 다 규제법입니다. 저도 국회에 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면 상을 줘요. 많이 만들었다고. 국회가 만드는 법은 95%가 다 규제법입니다. 주 52시간 규제하지, 4.5일제 규제하지, 법인세 올리지 이러니까 법을 안 만드는 국회의원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법을 막 20개, 30개 만들면 더 상을 줍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더 망가뜨리는데 상을 주고 있다. 반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정부가 세계 평균 정도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네거티브 제도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허가제입니다. 파지티브 제도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이것만 해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말 나라를 뺏긴 시절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런 큰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는 전 세계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투자금의 한 10% 정도만 해라. 저는 경제학자니까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잘 믿지 않고 이것도 1억 3천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돈이 있다면 1등 주식이 더 안전하다. 엔비디아가 100%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우량한 주식만 해도 충분하고 금도 76% 확률로 오릅니다. 서울의 집은 90%, 원달러는 84%, 계속 우상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상화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한 10% 정도, 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하지는 말고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한 10% 정도만 하고 딴 거 사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1등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3만 개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달러가 전 세계 결제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달러가 왜 강합니까?
이상하냐?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구글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은 정보통신을 전부 다 허용해주고 새로운 신산업을 탄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국만 다 금지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세계 평균 정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계 평균 법인세 21%고 노동봉투법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평균보다 더 친노동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한 10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이 대기업 노조가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끌고 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까지 낮춰가지고요. 지금 아일랜드 전체 국민의 20%가 다국적 기업에 근무합니다. 법인세가 12%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박리담회라고 부르죠. 오히려 세금을 낮춰줘서 더 많은 외국 기업을 불러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더 걷는 게 목표입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 아일랜드는 12%, 미국은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작년에 반대로 올렸어 26%로. 한국만 거꾸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취업률이 4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외환보유 요구를 비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1000조 수출하고 900조 수입합니다.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100조를 벌면 과거에는 달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화로 바꿨기 때문에 좋았는데 지금은 기업들로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60조 투자했죠. 현대 30조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을 원화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달러로 환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부족한 거고 우리 국민연금이 500조나 외국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0조인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앞으로 3000조까지 늘어납니다. 계속 연금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인구의 정점은 2040년입니다. 우리가 출산율은 낮지만 평균 연령이 90세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정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가집을 가진 사람은 55%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고 저는 26년, 27년, 28년 서울이 입주할 물량이 10,000세대 이하로 줄어듭니다. 과거에 8만 세대, 5만 세대가 입주됐었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도 90%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라 그러고 한국에서 제일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요. 한강 이남에 아파트 분양받는 겁니다. 지금 한강 이남에 아파트 한 장 분양받으면 30억 차익이 남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죠. 지금 절반은 가점제고 절반은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해야 가지 말고 300만 원짜리 청약통장만 있으면 누구나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제일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한강이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다. 지금 정부가 과거에는 우리가 계약금 20% 내면 중도금 다 대출해줬는데 지금 대출 안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억 이상 아파트는 2억밖에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을 안 해줘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또 100%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다 이러면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3호선, 5호선 지하철 종점을 사라. 버스 종점을 사라.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하남, 제가 살고 있는 오금동, 거여, 마천, 위례 다 들어갑니다. 한강 이남이 전망이 밝습니다. 원래는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한 마이너스 0.2 정도 됩니다. 반대의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이제 화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갔을 때 주가 갑자기 급락해 버렸어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6개월 뒤에 반도체의 수출이 감소한다고 딱 정보를 들으면 기관 투자가든 잽싸게 팔게 되는 겁니다. 2026년도 아직은 화랑이지만 이 반도체나 인공지능 분야가 좀 꺾인다, 성장세가 이러면 주가가 급락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식에도 돈 번 사람들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을 산 사람은 부자가 됐지만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다 약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1등만 살아남습니다. 삼성전자는 20년째 시가총액 1등입니다. 25년째죠. 2000년부터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미국의 1등 주식의 90%, 한국의 1등 주식의 10%를 투자해라. 복잡하다 이러면 미국 주식만 하세요. 어제 만났던 우리 펀드 매니저분 은퇴했는데 본인도 미국 주식만 하더라고요. 또 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본인은 은퇴했지만 본인은 미국의 우량한 주식만 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개인도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투자해서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